지금이 바닥입니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요. 2022년 말 모든 전문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집값은 추가로 15% 더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모두가 바닥이라고 할 때 더 떨어지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중 심리와 실제 시장 움직임의 괴리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짜 바닥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집단 착각이 만들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 둘째, 가짜 바닥과 진짜 바닥을 구별하는 객관적 지표, 셋째,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전략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은 바닥에서 사는 것이지만 가짜 바닥에 속으면 가장 큰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진짜 바닥을 찾는 능력이 곧 투자 성패를 가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시장의 노이즈를 걸러내고 진짜 기회를 포착하는 프로 투자자의 시각을 완전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집단 착각이 만들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확증 편향이 만드는 선택적 정보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진 후에는 이제 충분히 떨어졌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면 과대 해석하고 부정적 신호는 무시하거나 축소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많은 사람들이 최악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도 바닥 신호라고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실제 바닥은 2009년 3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추가로 30% 더 하락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10% 하락하자 모두가 바닥이라고 외쳤습니다. 정부도 부양책을 발표했고 전문가들도 매수 적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3년까지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확증 편향은 특히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빨리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희망적 신호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손실 상황에서 사람들의 판단력은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둘째는 앵커링 효과가 만드는 잘못된 기준점입니다. 앵커링 효과란 처음 접한 정보가 기준점이 되어 이후 판단을 왜곡하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고점이 앵커가 되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충분하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던 아파트가 8억이 되면 20% 하락했으니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의 적정가가 6억이라면 아직 2억 더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아니라 적정가 대비 현재가를 봐야 하는데 대부분 최고점에 앵커링됩니다. 2021년 서울 강남 아파트 사례를 보겠습니다. 30억 고점에서 25억으로 떨어지자 많은 사람이 5억이나 떨어졌다며 바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가격이 20억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거품이 남아 있었죠. 실제로 2023년에는 22억까지 하락했습니다. 앵커링 효과는 특히 분양시장에서 위험합니다. 분양가 자체가 앵커가 되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거품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짜 바닥 신호와 진짜 바닥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래량이 보여주는 시장의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격만 보고 바닥을 판단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진짜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극도로 위축됩니다. 매도자도 포기하고 매수자도 관망하는 거래 실종 상태가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998년 IMF 바닥,
2004년 카드 대란 바닥, 2013년 장기 침체 바닥 모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평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가짜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평년의 80에서 9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표는 매물 체류 기간입니다. 진짜 바닥에서는 매물이 평균 6개월 이상 체류합니다. 팔리지도 않고 새 매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죠. 반면 가짜 바닥에서는 여전히 한두 달 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서울 아파트 시장을 분석해보면 거래량이 2021년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역사적 바닥 수준입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은 여전히 5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강남은 아직 조정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심리 지표가 말하는 투자 심리의 극단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소비자 동향 지수, KB부동산의 시장 심리 지수 등이 그것입니다. 진짜 바닥에서 이 지수들은 극단적 비관에 도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소비자 동향 지수가 70 이하로 떨어지면 극단적 비관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한 경우 2년 내 수익률이 평균 25%였습니다. 반면 100 이상의 낙관 구간에서 매수하면 평균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봤습니다. 미디어 보도량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집값 폭락 검색량이 평소의 5배를 넘으면 바닥 신호, 집값 상승 검색량이 5배를 넘으면 천장 신호입니다. 2008년, 2013년, 2022년 모두 이 패턴을 보였습니다. SNS 감성 분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게시물의 부정 단어 비율이 70%를 넘으면 바닥 근처입니다. 망했다, 끝났다, 폭락 같은 단어가 넘쳐날 때가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셋째는 정책 대응이 보여주는 정부의 절박함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낼 때는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진짜 바닥은 정부도 포기한 시점에 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무력감이 퍼질 때가 진짜 바닥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2003년 참여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닥이었습니다. 2013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1 대책, 8.28 대책 모두 실패하고 정부가 손을 놓자 바닥이 형성됐습니다. 정책 탄력성도 봐야 합니다. 부양책 발표 후 시장 반응이 일주일도 못 가면 아직 하락 여력이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바닥에서는 작은 부양책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역발상 투자의 체계적 접근법입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는 쉬워 보이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발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전문가 의견의 쏠림도를 확인합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같은 의견이면 반대로 갈 신호입니다. 둘째, 대중매체의 논조를 봅니다. 부동산 특집이 사라지고 다른 투자처를 다루기 시작하면 바닥 신호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를 체크합니다. 부동산 대화가 사라지고 부동산 앱을 지우는 사람이 늘어나면 바닥입니다. 넷째, 부동산 관련 직종 취업률을 봅니다. 공인중개사 폐업이 급증하면 바닥 신호입니다. 2013년 바닥 때 실제 지표들입니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추가 하락 전망, 부동산 뉴스가 경제면에서 사라짐, 부동산 앱 삭제율 50% 증가, 공인중개사 폐업 전년 대비 40% 증가. 이 모든 신호가 겹쳤을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둘째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필수 모니터링 지표는 이렇습니다. 매월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를 다운로드합니다. 거래량, 거래 가격, 전월 대비 변화율을 엑셀에 기록합니다. 6개월 이동 평균선을 그려 추세를 파악합니다. 거래량이 6개월 평균의 50% 이하로 떨어지면 바닥 신호입니다. 금융 지표도 함께 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건설사 부도율을 매월 체크합니다. 세 지표가 모두 악화되면 바닥이 가까워진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연체율이 1%를 넘으면 강력한 바닥 신호입니다. 인구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 인구 순유입, 혼인 건수, 출생아 수를 분기별로 확인합니다. 모든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도 바닥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는 시간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정확한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이렇습니다. 바닥 신호가 3개 이상 나타나면 투자금의 30%를 투입합니다. 추가 신호가 2개 더 나타나면 30%를 추가 투입합니다. 마지막 40%는 확실한 반등 신호가 나타날 때 투입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상황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3월 거래량 급감으로 30% 투입, 6월 정부 부양책 실패로 30% 추가, 9월 가격 소폭 반등 시 나머지 40% 투입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바닥을 못 맞춰도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도 중요합니다. 최소 3개월 간격을 두고 투입해야 합니다. 너무 짧으면 분산 효과가 없고 너무 길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닥 형성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이었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닥 판단 10대 지표입니다. 첫째, 거래량이 평년 대비 60% 이상 감소. 둘째, 매물 체류 기간 6개월 이상. 셋째, 소비자 심리 지수 70 이하. 넷째, 부정적 뉴스 포화 상태. 다섯째, 정부 부양책 효과 일주일 미만. 여섯째, 전문가 비관론 80% 이상. 일곱째, 공인중개사 폐업률 30% 이상. 여덟째, 가계대출 증가율 마이너스 전환. 아홉째, 건설사 부도 급증 후 진정. 열째, 인구 유출 후 안정화 시작. 이 중 7개 이상 충족하면 강력한 바닥 신호입니다. 5개에서 6개는 바닥 근처, 4개 이하면 아직 조정 여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짜 바닥 신호도 정리했습니다. 첫째, 단기 반등 후 V자 회복 주장. 둘째, 정부 부양책 직후 낙관론 확산. 셋째, 특정 지역만 상승하는 양극화. 넷째, 투기 수요주도 거래량 증가. 다섯째, 언론의 성급한 바닥 선언. 이런 가짜 신호에 속으면 추가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2018년, 2022년 모두 이런 가짜 바닥 신호가 나타났고 성급하게 진입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역사적 바닥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도 있습니다. 1998년 IMF 바닥은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가 정점을 찍은 후 3개월 뒤였습니다. 2003년 카드 대란 바닥은 가계 부채 조정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바닥은 미국 양적 완화 시작 시점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거나 최소한 해결 방향이 보일 때 진짜 바닥이 형성됩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하락 원인이 해소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모두가 바닥이라고 할 때 더 떨어지는지, 그리고 진짜 바닥을 찾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대중의 심리는 확증 편향과 앵커링 효과로 왜곡되기 쉽고 진짜 바닥은 거래량 급감과 극단적 비관 속에서 조용히 형성되며 데이터 기반 판단과 시간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입니다. 모두가 비관할 때 희망을 보고 모두가 낙관할 때 위험을 보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객관적 지표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도울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